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 오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막을 열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일주일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 되실 겁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네, 내일과 모레 토요일, 일요일은 이른바 주말로 보통 평일과는 아마 여러분들 생활 패턴이 다를 텐데요. 그래서 월화수목금 한 주를 마감하는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 가장 바쁜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가장 바쁜 시간을 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내주신 우리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을 한 주를 잘 마감을 해야 또 다음 주에 새로운 한 주를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니까요. 네, 오늘 이 시간부터 남아있는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 업무를 차분히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또 격려와 박수를 해주시는 우리 정말 아주 진성 팬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감사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1착은 역시 슈퍼맨님이시죠. 보고 싶어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예,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슈퍼맨님 보고 싶다는 거 이 말씀은 아마 그 전달이 되시죠. 저도 슈퍼맨님 또 이를 비롯해서 우리 아주 왕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습니다. 뭐 오늘 이번 그 올 하반기에 또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겠다고 뭐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나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는 나의 5손가락입니다.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내 몸처럼 귀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저 정도의 아주 최고의 덕담을 받으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제가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께 별도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을 길게 빼며 김 박사의 하이파이브. 예, 만나 호두과자님, 예, 어떻게 사업은 잘 되시죠? 네, 우리 호두과자 아주 장안의 명물, 예, 만나 호두과자님의 사업 번창을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료는 트럼프 타워로 세계 첨단 의료진과 세계 인류 요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슈퍼맨님은 세계 최고의 첨단 의료진도 되고 또 첨단 셰프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5월 18일 날 국립현충원에 다녀왔었다고. 예, 어제 그저께 제가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5.18에 영업을 잠시 중단을 하고 또 현충원에 다녀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 무덤으로 찾아가 참배했습니다. 네, 국립 동작동 현충원에 가면은 요소요소에 이정표 팻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워낙 넓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슈퍼맨님 말씀처럼 무덤으로 가는 상황도 벌어졌지만 비교적 이렇게 이정표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전체적으로 동서남북을 따지면은 아마 서쪽에 있을 거고요. 예, 박정희 유경수 여사님의 그런 그 묘역과 크게 멀지 않은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같이 있죠. 같이 합장을 돼 있는데요. 네,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묘비명이 제가 상당히 인상 깊은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또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는 네, 김대중 대통령의 묘역이 이렇게 한쪽으로 소담하게 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네, YS 대통령이 또 잠들어 계시죠. 네, 여러분들 국립현충원에 한번 다녀오시면은 6월 6일 전후에 6월은 또 보국 또 현충의 달 아닙니까? 이제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6월에 현충원을 한번 여러분들 다녀오셔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에도 국립 동작동 현충원이 있습니다만 대전에도 있죠. 네, 저 아랫역에 계신 분들은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셔도 좋을 듯 싶은데요. 네, 한번 가볼만 합니다. 그 묘역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지요.
거기에는 이름도 모르는 그야말로 무명용사 그 묘역도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네, 박정희, YS, DJ 대통령 묘역도 있고, 거기 가면 이정표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 저는 뭐 몇 번 다녀와서 그쪽 내역을 잘 압니다만은, 네, 우리 슈퍼맨님이 다녀왔다고 하길래 제가 다시 기억을 떠올립니다만은, 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가실만 하다. 6월 달에, 이른바 보국 현충의 달에 한번 시간을 내주시고 다녀오시면은, 야, 그렇구나. 이게 말로만 듣던, 예, 현충원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가님, 또 만나호두님, 네, 김재선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김전무께서도 오늘 오후에 입국합니다. 인도네시아 스라바야에서. 오늘 김전무가 여기 있는데 오늘 오후에 입국을 합니까? 인도네시아 스라바야에서 오늘 오후에 김재선님이 입국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저희 김전무가 들어가서 잠시 헷갈렸습니다만은 김재선님이 오늘 오후에 인도네시아를 출발을 해서 들어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토미니스님도 또 아주 일찌감치 들어오셨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네, 그렇군요. 김기옥 부장판사님이 정말 존경합니다. 판결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무슨 관련된 재판이 있으셨군요. 네, 토미니스님, 김기옥 부장판사님이 아주 이 명쾌한 판결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글쎄요, 네, 어떤 판결인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속도로 들어오시고요. 김 박사를 내일은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해가님. 그렇군요. 아닙니다. 예, 또 방송 할 수도 있는 거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원래 초창기에는 제가 작년 9월 달에 개국을 하고, 네, 초창기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방송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네, 어떤 이슈도 많이 있었지만, 네, 저희 그 PD들도 출근을 해서 제가 어떨 때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연속해서 방송한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대선이 끝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큰 이슈가 이제 조금 드물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합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제가 나와서 방송을 하는 거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 아래 걷고 있습니다. 보리스님은 지금 산책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정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예, 제법 더운 날이네요. 장정수님.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주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 저도 그렇게 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입에 착착, 이렇게 입에 붙어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아주 가열차게 방송을 통해서 그래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딛는 모습, 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데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법 더운 날이라고 하는 장정순님, 네, 아마 오늘 오후에는 상당히 기온이 많이 올라갈 텐데요. 예, 여러분들,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김동원이 준비한 하이파이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말로 오프닝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네, 이제는 뭐 당선이라는 그 세 글자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명실상부한 대통령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어제 국수집에를 갔는데요. 국수집. 용산의 삼각지에 국수집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참모들하고 같이 국수도 먹고 5,000원짜리더군요. 국수집을 갔는데 그 국수집이 바로 그 식당이었다. 그 집이 바로 그 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이길래 윤이 찾은 국수집이 그 식당이었는지, 네, 지금 저 윤 대통령이 앞에 이 참모들하고 이렇게 국수를 먹으면서 약간 상체를 구부린 그런 사진인데요. 예, 제가 지금 사진을 봤더니, 네, 두 사람이 오른쪽에 보이죠? 아마도 지금 뒷모습이 보이는 분이 김성한 외교안보 수석일 것입니다. 네, 외교안보 수석. 또 저쪽에 있는 분이, 예, 지금 뭐 얼굴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경호처장입니다. 경호처장. 저 경호처장 김용연이라고 경호처장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죠. 1년 선배고 육사 출신이고 지금 경호처장 김용현이고 오른쪽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 뭐 외교안보 수석이나 안보실장이나 하여튼 그쪽 그 분야에 아주 최고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니까. 자, 이 국수집에를 갔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됐느냐? 바로 이 집이 199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어떠한 일로서 상당히 매스컴에도 등장한 그런 집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주목을 받고 유명해졌는데요. 국수집이 뭐 언론을 탈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만한 그 사정이 있었더군요. 98년 겨울,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이게 행색이 꾀재재한 노숙자 차림의 남성이 이 집에를 들어왔다는군요. 들어왔는데 누가 봐도 노숙자 아주 옷차림이 그런 아주 저분은 참 진짜 이렇게 금방 티가 나죠. 노숙자 여러분들께는 뭐 좀 죄송하지만은 아무튼 뭐 씻지를 못하고 그리고 머리를 감지 못하고 하면은 뭐 꾀죄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국수집에 들어와서 국수를 한 그릇 줬다는군요. 그런데 그 국수를 한 그릇 후루룩 먹더니 정말 뭐 한 10초도 안 걸리게 정말 우리가 흡입한다고 그러죠. 흡입. 국수를 먹는 게 아니라 아주 흡입하는 그런 상태로 후루룩 한 10초 만에 다 한 그릇을 먹어가지고 정말 많이 배고픈 모양이다라고 그 주인, 배시성을 가진 그 주인이 국수를 한 그릇 더 말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국수도 또 역시 후루룩 해가지고 순식간에 없어졌는데 다 먹고 나서 주인 아주머니 저 물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물을 뜨러 간 사이에 깜짝같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 문을 열고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 배시성, 뭐 이름이 선행이니까 이름을 뭐 밝혀도 되겠군요. 배혜자 씨라고 하는 그 주인이 이렇게 이게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못 내니까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뭐 도망가는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뭐 이렇게 돈 내고 가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천천히 가지를 않고 뛰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다 대고 뛰지 말아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라고 참 따뜻한 심성 이상의 그런 품격 있는 국수집 주인이시죠. 뛰지 마세요. 그렇게 급하게 가면 넘어진다. 오히려 돈을 안 내고 그야말로 무전 취식을 한 사람이 급하게 서둘다가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그 유명세를 탔는데 저도 위치가 삼각지 옆에 국방부에 제가 출입을 했으니까 제가 1년 반 동안에 국방부 벌써 뭐 오래됐습니다. 1999년 2000년 초까지 제가 그 국방부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장군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 국수집의 위치를 제가 알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이 40대 남성 한 분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느냐. 10년 뒤 이 식당이 방송에 나오면서 알려졌는데요. 한 남성이 바로 해당 프로그램에 그 PD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온 것이죠. 이분이 이제 주인 아주머니네요. 배혜자 씨라고 하는 주인 아주머니. 역시, 하나를 보면은 참 우리가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인상이 참 선하시죠. 참 이 국수, 바로 이 국수인데, 국수가 아주 이렇게, 그냥 산뜻하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넣지도 않지. 그냥 이렇게 국수 맛이. 마치 저 국수를 보니까 우리, 이 트럼프 슈퍼맨님의 북경반점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북경반점도 그 동탄에서 아주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던데요. 아주 그 슈퍼맨의 성격답게 이렇게 아주 깔끔한 짜장면, 뭐 탕수육, 짬뽕 이런 것들이 저는 갑자기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바로 그 PD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오고요. 이 남성, 40대 남성이, 예, 바로 이 집이죠. 옛집 국수. 예. 남성이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잃고 아내도 떠나버린 상황이었다. 노숙자가 됐는데 용사는역 앞을 배회하며 식당에 하도 배가 고프니까 끼니를 구걸을 했는데 찾아가는 음식점마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예, 화가 나서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바로 이 국수집에서 국수를 2그릇이나 먹는 그런 그 횡재를 했다. 그렇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도망하고 싶어서 도망을 했는데 늘 사는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옛집 국수라는 그 집의 그 선행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알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윤석열 당선인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 전에 알았겠죠. 라고 해서 우리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라고 저 국수집에를 갔는데 거기에 또 손님들하고 같이 먹었다는군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 선행을 했던 국수집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마음씨를 널리 알리는 것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온 그 시민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것도 그래서 아주 다목적 포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훈훈한 얘기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훈훈한 미담이네요, 우리 보리스님. 어제 점심에 물국수 참나물 전 먹었습니다. 아이고, 물국수와 참나물전. 예, 제가 좀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슈퍼맨님, 내일 모레 일요일 날 11시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상륙하시겠습니까? 예, 어제 그저께도 한번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셨죠? 네, 일요일 날 제가 낮에 뭐 다른 일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서 기념식을 하는데 우리 슈퍼맨님이 지금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한번 좀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 국수집이 그때 그 식당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김동원이 준비한 하이파이브 5가지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5월 20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입니다. 네, 김건희 수사 이미 상당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저녁의 일갈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건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아온 윤사단 캐비닛엔 문정권 인사 연루 사건들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죠. 네, 바로 이 검찰 얘기입니다. 검찰에 지금 윤석열 사단이 다시 속속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2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른바 윤사단이라는 게 딱 구성이 돼 있죠. 예, 그 중에서 뭐 핵심 노른자는 이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요. 자, 이 돌아온 사단 멤버들의 캐비넷은 네, 아직 풀리지 않는, 예, 아직 그 결과 발표를 하지 않는 각종 대형 정권 권력 비리 사건들이 지금 잔뜩 들어있다. 어떤 사건인지 여기에는 누구누구 연루가 된 것인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욕하는 시민 쫓아가 경고한 리.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는 이재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욕하는 시민을 왜 쫓아가서 어떤 경고를 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팬덤 정치, 그 치명적인 유혹이다 라고 하는 얘기도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붙였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김건희와 노랑휴지. 노랑휴지? 예, 휴지에 노랑휴지가 있나 봅니다. 네, 그게 김건희하고 또 어떠한 그 인연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어서 지금 저런 그 얘기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이슈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김건희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다. 예, 이것만 봐서는 김건희가 무슨 이 사법 처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건가라고 하는데요. 예, 바로 어제 오후 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결이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을 비롯한
최근에 임명된 장관들이 출석을 해서 외교의 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제 오후 국회 예결위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기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찬란한 고민정, 네, 서울 광진 을에서 2년 전, 작년인가요? 작년이네요. 작년 총선이 재작년, 총선이 2년 전이구나. 작년에 4.7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이 된 거니까요. 네, 2년 전, 이 4.15 총선 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꺾고, 예, 국회의원 배지를 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 김건희 씨 아시죠? 예, 김건희 수사가 지금 왜 어디까지 갔습니까? 김건희를 소환을 할 겁니까? 라고 이제 다그쳤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을 그렇게 앉혀놓고 다그쳤죠. 김건희 수사에 관련돼서 집요하게 다그쳤는데, 네, 질의시간 15분 내내 다른 장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한동훈 장관에게만 질문을 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유성 간첩 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질문 세례를 풀어부었던 것이죠. 네. 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바로 지금 이 장면이죠. 왼쪽에 한동훈, 오른쪽에 고민정. 예, 어제, 저녁에, 벌어진, 국회 예결투기의 장관 종합 질의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고민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포문을 열었는데, 바로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네,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좀 이따 제가 다시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산업부 사건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 이게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는 굉장히 압수수색을 빨리 하고 빨리빨리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신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힐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몇 년 된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 한동훈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민정이 정치적 수사가 다시 진행된 거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예, 산업부 블랙리스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권력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 얘기가 수사는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범죄 주체가 강자든 약자든 관계없이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가 올라가죠. 그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실 예정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한 장관 얘기가 이미 그것은 수사가 되고 있고 대단히 많이 진행 중이다. 저는 직접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니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니까 고민정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해당자를 소환하지 않느냐? 소환할 예정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다그치자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소환 조사하는 것도 방식이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른바 지금 민주당, 지금은 이제 야권으로 전락이 됐지만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예, 뭐 독일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독일에 있는 차종,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독일에 있는 독일산 차를 수입해다가 파는 그게 이제 이 사업 영역일 텐데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은 바로 도이치모터스라는 한국 기업, 예, 상장 업체입니다. 상장 업체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을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현재 야권이 집요하게 물고 일어졌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왜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이렇게 빨리빨리 수사가 진행 중인데 도이치모터 사건은 이렇게 수사가 거의 답보 상태 안 하는 거 아니냐? 김건희 그 소환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거 아니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사하는 방식은 꼭 소환 조사만이 수사가 아니다라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다운 그런 대응을 한 것이죠. 수사의 기법이라든가 수사의 방향 이런 것들은 뭐 구민정이 한동훈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그 수사 관련을 20수년을 얘기를 한 한동훈 얘기로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고민정이 주춤하고 얘기를 못하죠. 왜 뭐 소환조사를 해야 될 텐데 하지 않습니까? 요거만 2번, 3번 반복을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어제의 한동훈, 글쎄요, 한동훈이 최근에 언론에 뭐 엄청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사실상 삼선급 정도의 그 비중 있는 중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정치검사가 출세를 지금 하는 상황이다. 당신을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검사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어떤 상황을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냐라고 정치검사로 한동훈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한동훈이 지난 3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가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게 가장 심했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맡은 이상 저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고 정치검사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조국 그 수사에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면은 아마 나는 문정권에서도 승승장구를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네. 지난 3년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심했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리고 어제 검찰의 그 인사를 6명, 7명 정도 아주 중요한 인사를 했는데요. 그건 두 번째 이슈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네. 어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그 사안이요. 윤석열 장모. 참 말도 많고 찰도 많지요. 네. 이분들 윤석열 장모도 그렇고 돈이 꽤 많이 있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돈을 굉장히 탐하는 모습은 참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여러 가지 지금 사안에 연루가 돼 있던데 바로 윤석열 장모가 개입했다고 의심을 받는 납골당 횡령 의혹 이런 게 있습니다. 납골당이 이제 뭐 거기에 돈이 관련되고 납골당 주식 횡령 의혹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상황입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기소를 하지 않겠다. 즉 사건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소를 해야 이제 재판에서 유무죄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를 했다는 얘기는 재판에 넘기지를 않고 검찰 수사를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다. 뭐 혐의 없음하고 여러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혐의 없음이라고 하고 또 불기소 처분하고 약간 다릅니다만은 불기소 처분을 어제 검찰이 한 거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이제 장모까지 검찰이 봐주느냐, 정말 이제 검찰 공화국으로 가려고 작심했느냐라고 또 어제 비난 성명을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제 판단은 윤석열 장모가 여러 가지 지금 그 횡령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게 검찰이 만약에 뚜렷한 횡령 의혹이 있으면은 감히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리 정권 교체가 되고 관련자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횡령 의혹이 뚜렷하거나 왜 검찰 내부에서도 또 민주당 심정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검사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네, 꼭 뭐 지역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각 지역 뭐 호남 출신의 검사도 있고 TK 출신의 검사도 있습니다만은 검사들이 다 뭐 윤석열을 지지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모의 지금 불기소 처분은 물론 지금 윤석열이 막 그 대통령 취임한 그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역시 팔은 안으로 걷는다고 검찰이 또 한 번 봐줬구나라고 하는 그 민주당의 지적이 나올 법도 합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위법한 일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그 파악이 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참 윤석열의 장모 이분은 뭐 의정부 관련된 또 비리도 있고 한 서너 건이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이 돈이 좀 있는 분 같은데 돈을 또 지나치게 많이 그 탐닉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점에서는 좀 씁쓸한 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그 어려움이 없으면은 글쎄요, 돈을 지나치게 이렇게 쫓는 것은 더더군다나 사위가 공직에 있고 하면은 더욱더 장모부터 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만,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철님, 경기지사 강용석으로 가자라고 이영철님이 이제 강용석의 지지를 표현을 하셨네요. 네. 왕돈이 님이 외결위에서 고민정이 방방 뛰고 난리가 참 기가 차네요. 예, 김대선님,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아시아투데이 접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바로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오늘까지 계시는 거죠? 네, 내일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것 같은데, 네. 깜빡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세요. 라고 김대선님이, 네. 목이 아직도 뭐 조금은 성취하는 또 저를 대신해서 저렇게 열심히, 예, 말씀을 해 주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수도권에서는 국힘이 싹쓸이 할 걸로 예상을 하시네요. 김재선님. 네. 확실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문과 때 완전히 매스컴을 도배했겠지요. 홍리수빌님.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는 칭찬 일색이더구만 더불당이 뻔뻔하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확실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 그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장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문재인 정권 때 완전히 매스컴을 도배했겠지요. 라고 하는 저 지역이 타당한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검찰이 윤석열 장모의 납골당 주식 횡령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거, 그거에 이 담긴 의미, 예, 역시 뭐 정권 교체의 직후에 나온 의미라 앞으로 윤석열 일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의 방향타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다. 네, 또 정치검사가 출세를 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돈남말을 하십니다. 예, 이건 뭐 제 얘기입니다만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윤석열의 워딩이 어제 아주 불꽃 튀는 공방을 할 것이고, 김건희 수사, 여기는 뭐 장모까지 포함이 다 돼 있는 것이죠. 예, 여론의 그 주목은 뭐 장모보다는 김건희 쪽으로 초점이 맞춰줍니다만은 김건희 수사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행 중이다. 그러고 이제 진행이 다 되고 하면은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한동훈 장관의 그 워딩을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첫 번째 이슈와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요. 자, 돌아온 윤사단, 이건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 이른바 이 물을 먹었던 윤석열 사단. 그렇죠. 2년 동안에 윤석열, 예, 특히 한동훈 장관도 2년 동안에 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뭐, 나중에는 뭐 부원장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른바 수사권,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으면은 뭐 검사들은 다 이제 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돌아온 윤사단이 캐비넷에 지금 잠자고 있는 사건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의 연루 사건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김 박사 방송은 마약과 같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네요. 라고, 예, 동아의 고추농장님 또 들어오셔서, 예, 덕담으로 또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리츠빌님, 왕도님도, 예, 쭉 여러분들, 예, 저에 대한 그 기대와 또 응원의 박수 소리를 쭉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다들 이렇게 금요일이라 참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는 게 결코 이게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우리 PD들이 지금 예, 아주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또 감기를 걸린 모양이네요. 네, 계속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두 번째 이슈를 바로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돌아온 윤사단 캐비넷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들어있을까 한번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시간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각 그 사안별로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어떠한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바로 요 표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제가 이건 뭐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 파악을 상당히 하셨을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바로 나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이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이렇게 사실상 지휘를 하고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항고로 재수사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특정 그 선거에 특정인을 낙마를 시키고 특정인을 당선을 시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국기문란 행위인 것이죠. 네, 검찰이 그 공소장에 나타나면은 그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열 몇 번 등장을 하고요.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이런 그 구체적인 그 국실, 7개의 국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공소장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추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검찰이 2년 전에 수사를 할 때 문재인과 청와대 7개 국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송초로 문재인의 아주 친한 그 벗이죠. 송초로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상대편 카운터 파트인 김기현, 바로 직전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국힘, 김기현 울산시장을 낙마를 떨어뜨리고 송초로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게 실제로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청와대가 개입됐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이거는 국기문란 그 이상으로 나라가 완전히 한 바퀴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네. 거기에 지금 나온 대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됐으면은 비서실장이 저렇게 개입하는데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거를 더욱이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했던 저는 프로젝트인데 대통령한테 이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거는 뭐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바로 임종석, 조국 이런 그 문재인 정권의 아주 핵심 실세들이 연루가 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의혹 사건이 바로 서울 고검 25기 김후곤 검사장한테 지금 바로 1심을 거쳐서 2심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바로 국민의힘 항고로 재수사를 검토한다는 저기에 지금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시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이죠. 대장동 4인방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이 이미 기소가 되고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에서 가끔씩 남욱과 또 김만배,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은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어제 송경호라는 이 윤석열이 아끼는 한동훈 처럼 아끼는 송경호 후배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다. 다시 수사를 할 가능성이 훨씬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여론도 대장동 의혹은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론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렇군요. 저는 5.18 기념일에 윤 대통령 담화에 실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위로 좀 올려봐 주세요.
다만 5.18 가짜 유공자나 밝혔으면 좋겠더라고요. 월남 참전 노병으로 5.18 가짜 유공자 이런 것들을 더 소상히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윤 대통령 담화에 100% 만족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대장동뿐만 아니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것도 있죠. 예,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거는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여기에 연루됐다. 연루된 게 아니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이광철 저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성가족부 여가부 대선 개입 의혹에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도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고,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 아마 우리들 병원 요 의혹은 여러분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마 들어는 봐셨을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가 있긴 한데 이른바 팔은 안 누르고는다고 자기 편, 양정철이 자기 편이니까 이게 유야무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아주 이 핫한 그런 검사의 수사가 지금 재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수사 인력이 검사가 많은 그런 지검이니까요. 당연히 이쪽에서 중요한 수사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바로 블랙리스트 의혹. 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제 백운규 전 장관 자택과 사무실에 또 산업부 산하기관의 압수수색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비리로, 권력형 비리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제 압수수색에 이어서 본격적인 수사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더욱 주목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다음이죠. 예, 서울 남부지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바로 취임 일성으로 다시 부활을 하라라고 한동훈 이 장관이 지시를 했죠. 네, 지시를 해가지고 바로 취임 하루 만에 그게 증권범죄 합수단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증권 금융 1번가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게 서울 남부지검이기 때문에 남부지검에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낙연 정무 전 민주당 대표가 여기 연루됐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고요. 라임 자산, 이것도 라임 의혹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강기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의혹, 이거는 제가 이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쭉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하성 얘기가 나왔고 김상조 전 정책실장 이 지금 연루됐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이유는 검찰이 경찰한테 당신들이 한 그 수사가 미진하다. 그래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을 제가 여러 사람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이 옵티머스, 라임, 이 펀드 사기 의혹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여기에 정말 의혹투성이고, 이거 제대로 아주 파헤치면은 정말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이 주르륵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증권 또 금융 이쪽에 아주 주요 보직에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제대로만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그쪽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네, 지금 민족중흥님이 말씀하신 이준석, 이재명이 동시 패션으로 칠 듯, 그 다음이 라임, 옵티머스, 그 다음은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가 지금 아주 휴화산입니다. 휴화산. 이게 다시 이 불을 붙이면은 정말 훨훨 타는 활화산으로 이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있죠. 바로 밑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바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연루가 돼 있고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여기 어떤 식으로든지 연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경기도청 법카 유형 의혹, 네,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또 김혜경, 이거는 진짜 전 국민의 관심 사안인 것이죠. 법카를 유용을 해서 국고 손실의 혐의가 있다. 이게 이 금액이 있습니다.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상이면은 이거를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중차대한 범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것도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제가 전국에서 가장 수사 인력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중앙지검부터 동부, 남부, 그리고 수원지검, 네, 이렇게 이르기까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곳곳에 이제 포진을 한 만큼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야, 그렇게 되면 이거 정치보복 아닌가? 이 정치보복을 하지 말자면서 결국은 정치보복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보복은요, 네, 이 연루가 되지 않는데, 즉 혐의가 없는 데를 혐의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게 그게 정치보복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검찰 공소장에도 나타나듯이 명명백백하게 현행법의 질서를 해치는, 현행법을 위반한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다스리겠다, 즉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뭐 법 집행이지 그 자체를 정치보복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취임식 끝나자마자 지금 막 이렇게 검찰들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아유, 또 이번 정권도 또 어차피 정치보복이 또 반복이 될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보복과 법 집행, 법의 엄정 집행은 차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백운규 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죠. 네, 이게 바로 취임 이틀 만에 아주 신속히 백운규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과연 저처럼 윗선까지 뻗나. 백운규 씨는 산업자본 장관이지만 글쎄요, 이 산업부 관련된 그 단체에 모조리 기관장들을 다 옷을 벗기고 그들 이른바 문재인 친문 세력들한테 자리를 하나씩 나눠지는 게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백운규 장관에서 끝이지 않고 그 위에 대통령까지 그런 연루가 됐는지 이 수사의 초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동부지검에서 원전 폐쇄 기록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법 쪽에서는 전 정권 수사 의지를 엿보였다. 전 정권, 즉 문재인 정권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가 됐는지를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아마도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문정권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이름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관련돼서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죠. 중앙지검장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그 핵심 부하 직원이었는데요. 요 6명은 아주 중요한 보직을 갖고 있으니까 8명이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이원석, 중동고등학교하고 서울대 정치과를 나왔네요. 뭐 몇 기 하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요. 기수는 뭐 그들만의 중요한 선배인지 후배인지 그들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뭐 기수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서울 고검장의 김후곤, 경동고등학교와 동국대 법학과를 나왔군요. 네, 바로 가장 그 중요한 요직이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중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던 그 인물입니다. 윤석열 사단의 아주 핵심 보직이죠.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 바로 이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설치가 될 남부지검장의 양석조, 오영고등학교와 한양대 법대, 오영고등학교는 제주입니다. 제주 오현고. 네. 또 한성리 서울 서부지검장인데 제천고등학교와 한양대 법학과를 나온 한성리 지검장이네요. 네, 그리고 주영환
아마 여러분들 이름들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구지검장으로 보임이 됐는데요. 휴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네요. 그 밑에 권순정 법무부 기조실장 단대부고 서울대 법대. 그다음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천고등학교와 한양대 법대. 요것만 보면은 서울법대와 한양대 법대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네. 이 중에 제가 뭐 아는 검사도 있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인 친분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용되는 검사가 있는 반면에 또 법무연수원에 6명을 내보낸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문재인 정권 때 핵심 보직을 차지했던 이른바 문사단, 친문 세력들은 이제 이 수사를 할 수 없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6명이 보직을 됐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던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아무튼 문재인 정권 말기에 호가호위를 했던 상당히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요 좌천한 반윤석열 라인 써 있죠. 네, 바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했던 이정수 또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윤석열 징계의결서에서 살아있는 검언유착으로 윤석열을 비판을 했던 이정현 그 다음에 심재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서울 남부지검장도 윤석열 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조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회라면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수사를 할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런 식의 검찰의 인사는 불가피한 것이죠. 자기들과 호흡이 맞지 않은 사람은 다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이제 쭉 호흡을 맞춰왔던 이른바 친윤 사단들이 그 요직을 꿰차고 있는 거는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자체를 탓하고 싶을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검찰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긴다라고 하는 그런 걸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돌아온 윤석열 사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캐비넷에서는 바로 문정권 연루 사건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이것이 지금 이제 하나씩 베일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걸로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 네, 을사육적의 검사들이었습니다. 홍리치빌 님이 을사육적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법무연수원으로 그렇게 발령난 그들을 얘기를 한 것이네요. 네. 해가님이 좋아요 꾹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해가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또 깜빡 잃으신 분들은 그 구독 버튼을 눌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또 구독을 많이 눌러 주셔야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우리 방송이 쭉 그 사다리를 타고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가면은 불특정 다수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가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평입니다. 네. 쾅쾅 인천 상륙작전. 아까 인천 상륙작전 우리 트럼프님이 말씀해 주신 그거네요. 선거운동 첫날에 여야 지도부가 인천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이 뭡니까? 계양을 바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과 동네 의사로 불리는 분의 지금 한판 대결인데 물론 지명도라든가 정치적인 비중은 뭐 이재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이 바로 자신에게 둘러싼 저는 사법 처리가 다가오자 이른바 방탄복을 입고 위해서 국회의원은 이 현행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체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하루라도 빨리 달기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그리고 또 송영길과 이렇게 어떤 겁니까? 손흥영길과 아주 은밀한 거래를 한 거로 지금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송영길 인천의 지역구를 둔 송영길은 서울시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재명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의 대항마가 없으니까 당대표를 했던 송영길 당신이 나가서 오세훈을 꺾어야 된다라고 바로 이재명 쪽에서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재명 뭐 정성호라든가 이런 핵심 세력들이 바로 이 송영길을 이렇게 옹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영길은 어차피 다음 그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계속 정치를 하려면은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가지고 계속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송영길은 서울시장에 목을 매는 것이고요. 바로 서울시장 출마로 그 지역 인천 계양을에 자리가 비니까 공석이 되니까 보궐선거가 6월 1일 똑같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로 간 겁니다. 송영길이 차지하고 있던 계양을 자리에 바로 이재명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과 송영길의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은 송영길을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 빈자리 대대손손 민주당 쪽에서 차지를 했던 아주 쉬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텃밭이나 다름없는 바로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이 가서 아주 편안하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니까 비판의 시각으로 인천 그 계양을 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 글쎄요. 선거 결과야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이재명이 뭐 아주 편안하게 아주 더블 스코어 차로 이기거나 뭐 그런 거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50대 42, 한 8%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 선거는 아직 12일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평 또 한 가지 볼까요? 만평을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있고 공정하게 윤라인과 한동훈, 능력있고 공정하게 검찰 수사를 하겠다. 윤석열 라인과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캥거루인데, 엄마 캥거루의 모습은 윤석열 인상이 보이고요. 그렇게 엄마 캥거루가 끌어안는 그 아기 캥거루는 이제 한동훈 얘기를 한 건데, 한동훈이 다시 윤석열 라인을 검찰에 이렇게 했다. 어디서 봤는데라는 얘기는 뭡니까? 문재인의 초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역시 검찰은 자기 사람들을 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저렇게 빗대서 표현을 한 것이네요. 네. 그렇군요. 김호수가 퇴임식 해달라고 뭐 XX 소리를 했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퇴임식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갔죠. 퇴임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 기사도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플루토 블루님이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들어오셨네요. 네, 플루토 블루님도 수고가 많으시죠. 차명진 의원 얘기를 했군요. 차명진 전 의원 만평이 제일 핵심 만평인 듯합니다. 민족중원님. 차명진 의원이 만평을 잘 그립니다. 네. 근데 언제 그린 차명진 의원 만평인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소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만평 두 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트럼프 슈페민님의 일요일 날 인천 뭐 어디에서 그 무슨 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욕하는 시민 쫓아가 경고한 이재명. 욕하는 주민 쫓아가 경고한 이재명.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왜 시민을 쫓아가서 경고를 했을까요? 더더군다나 출마를 한 사람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죠. 계양을에 출마를 한 후보인데 이제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이제 인천 계양을에 표를 달라고 쭉 그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떠한 그 주민이 바로 이재명을 향해서 욕설을 했다는군요. 욕설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재명을 싫어하는 그 주민이 욕설을 했겠죠. 그럼 그냥 글쎄요. 그냥 뭐 어차피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네.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죠. 이거는 조금 민감한 내용이니까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19일 유튜브에 게시된 이재명의 영상을 보면 이재명은 전날 밤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에서 거리 유세 도중 지나가던 차량에 탄 시민이 욕설을 내뱉자 거리 유세를 할 때 이제 차량을 타고 가다가 창문을 내리고 아마 이재명한테 욕설을 벗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고 차량을 따라가서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면서 꽝꽝꽝 이 창문 좀 내려요. 창문 좀 내려요 하면서 꽝꽝꽝 창문을 두드리면서 욕하는 건 범죄 행위입니다. 다 체증이 돼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욕했는데 욕하는 건 범죄 행위인 거 알아요? 몰라요? 이미 다 체증이 돼 있으니 당신 조심해 라고 경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글쎄요, 참 성격도 욱하는 성격이 있죠. 예. 예, 선거 과정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욕설, 이걸 이제 참지를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걸 보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리트 파이팅입니까? 길거리에서도 지금 욕설을 하냐? 욕하는 게 범죄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쩌자고 형수한테는 그런 쌍스러운 욕설을 내뱉으셨나라고 아주 핵심을 찔렀죠. 네. 성남시장 시절부터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싸우는 게 일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버릇 어디 가나 하며 혀를 차고 있다. 욕하는 게 범죄라는 사실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 이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자고 형수한테는 그렇게 쌍스러운 욕설을 내뱉으셨나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욕설하면은 이제 이재명이 떠오르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을 텐데 그 욕설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막 경고를 하면서 했던 모습. 네. 이게 사실 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이런 거는 지역에서 굉장히 소문이 빠릅니다. 글쎄 말이야, 이재명이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욕했다고 또 그걸 쫓아가가지고, 창문 내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욕설한 거, 그거 범죄 행위다. 이미 다 증거가 다 있으니까 당신 조심해. 글쎄요, 고소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참, 예, 그렇습니다. 욕설을, 시정일관 욕설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예, 이재명인데요. 예, 바로 이 개항을 대선주자 정치인이냐, 25년 된 동네 의사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프레임으로 개항을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게 나오죠. 대선주자냐 아니면 25년 동안 동네에서 지역 토착형 생활 밀착형 동네 의사냐 하고 지금 딱 구도가 이렇게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글쎄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대선 후보와 지금 여기 윤형선 후보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가지고 2번 낙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 지역에서 내과 이상가요? 예, 그걸 계속 했던 이른바 지역 밀착형 의원 후보인데, 지금 현재의 더블 스코어가 나거나 그렇게 많이 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텃봐서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게임이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텃봐서 오히려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거의 국민의힘이 쫓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준석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이재명이 텃밭에서조차 고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건 이재명의 경쟁력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재명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증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또 이준석이 참 못된 프레임을 갖고 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 이준석의 이게 진실 공방 이런 것들을 지금 펼쳐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의 후보 발언이 담긴 기사를 페이스북, SNS죠. 거기에 공유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예. 백두산 오른 사람하고 계양산 올라간 사람하고 해발고도 비교하는 거 똑같다고 보느냐. 정당 지지율이랑 구도가 있는데 그걸 결과치로 비교하나 사람 키 차이가 아니라 산의 높이 차이. 예. 이 얘기도 이준석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네, 이재명의 그 개항을 해서의 그 활동이라든가 지지율이 대선 후보답지가 않다. 대선 후보라면 이미 국민의힘에서 이 그 잘하면 당선 역전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준석은 잘하면 역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지율이 이재명이 앞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점점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텃밭에서 이재명이 저 정도 고전을 하면은 대선 후보급이 아니다라고 이제 폄하를 하니까 이재명이 참 이준석다운 못된 프레임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둘이 이제 거기서 출마를 한 정영선 후보 대신에 이준석이 다시 이 맞짱을 뜨는 그런 형국이 벌어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야 두 목소리로 이재명 고맙다라고 하는 얘기가 퍼져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아이고 이재명 출마해서 고마워요라고 하는 얘기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고마워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예나님도 한 말씀 하셨군요. 격투기로 국회의원을 뽑으면 제명인 짧은 농다리로 게임 되겠나요? 짧은 농다리? 예. 개항을 주민들은 양심을 회복하세요. 플루토 블루님. 네. 왕돈이님, 음주 2번, 고로 전과 5범입니다. 예. 전과 4범이 아니라 5범입니다. 라는 강조를 했던 애나님이네요. 말리는 신우기가 더 밉다더니 준석이 네가 할 말은 아니네. 예. 예. 애나님도 이준석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이 정치적인 소신이라든가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왜 이재명 출마를 고맙다고 얘기를 한 게 바로 이재명이 개항을로 오기 전까지는 인천시장 선거가 상당히 접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여론조사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 즉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그게 꼼수다. 방탄복을 입으러 국회의원직을 얻으려고 지금 개항을 해 출마를 하기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그거를 다 알아버렸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인천시장 선거에서 이재명이 출마하기 이전보다 이재명이 개항을 해 출마한 이유가 훨씬 더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저께도 그 여론조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천시장으로 후보로 나온 유정복 후보가 지금 현재 인천시장으로 있는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를 거의 한 7%에서 10%로 앞서는 그런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한 달 전만 해도 박남춘이 민주당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은 유정복 후보가 이렇게 역전을 했는데 그 역전의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장 선거는 지금 오히려 점점 더 이 차이를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예.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그래 당신이 출마해서 고맙다라고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입은 화예뿐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 토미니스님이 해주셨네요. 입은 화예뿌리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네, 그렇죠. 화예뿐이요가 아니라 뿌리겠죠. 예, 화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는 말씀이시고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그렇군요. 네, 예, 네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청와대 촬영 부분을 여러분들 청와대 이제 한 번씩은 쭉 청와대 경내를 한번 보실 텐데, 예, 어제 저희 스텝 PD들과 기자들이 가서 청와대 경내를 아시아투데이만의 그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청와대 경내를 취재를 했는데요. 네, 정식 분량은 별도로 오늘 오후에 상황을 봐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약 한 2분에 걸쳐서 아주 하이라이트로 여러분들께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산림욕이 없고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개방해서 이렇게 좀 큰 산림욕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손녀가 태어나서 딱 지금 1년 됐는데요. 가족이 한번 이렇게 와서 하면 기분도 풀려지고 좋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개방했다고 와서 둘러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관람을 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희 스태프진들이 청와대 가서 여러분들께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릴 영상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이게 전체 분량은 오후에 적당한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거고요. 약 한 2분 정도 하이라이트를 급하게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 보여주었습니다. 네. 청와대를 박정희 기념관으로 운동합시다. 난지도에 박정희 기념관 주차 10대밖에 없어요. 박정희 기념관의 난지도에 있는 상암동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 예, 저도 가봤습니다. 우리 민족중우님이 다녀오셨군요. 네. 개는 집을 지키고 소는 밭을 가면 됩니다. 터미니스님. 네. 그렇군요. 해가님도 동의를 하시는군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합시다라고 해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오늘 나온 그 여러 칼럼 중에서 비교적 정리가 잘 된 그런 칼럼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예, 제목은 이렇습니다. 팬덤 정치, 그 치명적인 유혹. 동아 칼럼입니다. 동아일보의 정용관 그 논설위원 칼럼인데요. 네, 오늘 메시지가 비교적 선명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도 좋은 칼럼은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칼럼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통 미디어에서는 어감 탓인 듯 자주 인용되진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딸이 화제가 된 지 좀 됐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딸.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30대 여성들을 말한다. 개딸이 바로 개혁의 딸이라는 뜻이란다. 개이모, 개삼촌, 개할머니란 말도 등장했다. 양아들도 있다. 양아들은 양심의 아들의 줄임말이다. 우리 젊은 층들은 다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그런 말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개딸은 개혁의 딸, 양심, 양아들은 양심의 아들. 며칠 전 홍익대 앞 거리 유세에 이재명 후보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나타났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연단이 오르자 젊은 여성들이 아우 귀여워를 연이어 외쳤다. 이 전 후보가 잔인한 현실이 있다. 제가 내년이면 환갑이다 라고 하자 이들은 악이다 악이라고 했다. 잼 파파로 불리는 그가 송 후보를 영길이 보이로 지칭하면서 귀엽지 않느냐고 하자 이들은 귀여워를 연발했다. 자, 이들의 정치인 팬덤의 원조는 바로 노사모다. 바보 노무현을 향한 순수한 부채의식 같은 뭔가가 있었다. 그 정치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그는 대통령이 됐는데 개딸 현상은 차원이 다르다. 어느 대학생이 자신의 개딸이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젊은 여성들이 사회를 바꾸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따지고 보면 페미니즘 등 젠더 갈등 이슈가 깔려있는 것 같다. 팬덤은 자발적인 듯하지만 특히 정치 영역에선 그렇게 돌아가질 않는다. 팬덤의 심리를 끊임없이 살피고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리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얘기다. 극성 팬덤을 동원하고 조종해 여론을 조성하고 당내 의사결정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려 한다. 극성 지지층 역시 열혈 지지자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관철하며 카타르시스를 얻는다. 개딸을 자처하고 나선 20대, 30대 일부 여성이 문제라는 게 아니다. 이들을 포함해 점점 극단화하는 정치 팬덤 문화의 위험성이 우려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휘둘르고 정치도 난장으로 치닫는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궁극적으로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말없는 다수 시민의 반감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를 말했다. 탈진실의 시대에 대한 경고인지 점점 왜곡되는 팬덤 정치 문화를 지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윤 대통령 역시 팬덤 정치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바에 이어 윤바도 서서히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팬덤은 마약과도 같다. 협치와 법치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윤 대통령도 국정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통합의 정치와 팬덤 정치의 딜레마에
빠져들지도 모른다. 극성 팬덤, 이에 편승한 정치는 당장은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치명적인 독이 된다. 여든 야든 늘 사리 분별을 따지는 집단 지성을 추구해야 궁극적인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문재인 아주 열성 지지층 이런 것처럼 지금 윤석열 열성 지지층이 막 생겨나는 지금 상황에서 팬덤 정치에 빠지면은 제대로 된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네, 경고이자 제언인 셈입니다. 네, 바로 그 치명적인 유혹 팬덤 정치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거를 한번 던져 드렸습니다. 예. 네 번째 이슈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으로 대찬성입니다. 만나 호두과자님도 동의를 해주셨군요. 네, 김재선님도 토미니스님, 왕돈이님, 네, 그렇군요. 이재명은 개 아들인가 김정혜님도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다섯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 김건희와 노랑휴지. 김건희와 노랑휴지. 예, 김건희와 노랑휴지. 여러분 노랑휴지를 보셨나요? 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김건희 씨가 어제 공개된 그 사진에 노랑 그 휴지를 쓰고 있는 사진이 보였는데요. 그 사진이 노랑 휴지가 꽤 비싸다는 그런 그 비난의 그 말들이 있습니다. 옷도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사 입는다더니 바로 좀 김건희 저 안경 쓰고 서류를 이렇게 들여다본 김건희 여사의 오른쪽에 노랑 그 두루마지 휴지가 보이죠? 그런데 저게 뭐 하나에 저 휴지 하나에 뭐 한 2만원 미천 2만원대 휴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당신 서민인체 하더니 휴지 하나에 저게 뭐 한 3,400원이면 하는 휴지 하나에 뭐 2만원짜리 휴지를 쓴다고 라고 하는 바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런 그 항의 섞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죠. 예, 문재인 아주 적극 지지하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그래 싸다길래 내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다라고 합니다. 네, 황교익 씨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를 두고 연일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황교익은 앞서서 안경은 5만 원대이지만 휴지는 7만 원대라는 한 누리꾼의 게시물을 자기 SNS에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서민 코스프레에다가 딱 걸렸다라고 비판을 했던 모습입니다. 네. 김 여사가 팬으로부터 선물 받은 5만 원대 안경을 쓰고 찍은 사진에 김건희를 포장할수록 김건희는 점점 늪에 빠질 것이다. 논란이 된 노란색 고급 화장지를 놓고 국산 화장지보다 무려 7배 이상 비싸다라면서 저렇게 황교익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딱 걸렸네요 라고 지금 돼 있죠. 야, 안경은 5만 원대라고 발표를 했지만 저 휴지, 노랑 그 휴지를 추적해서 봤더니 7만 원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에 및 롤에 얼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김건희가 저렇게 노랑 그 휴지 그런데 이제 그 네티즌들이 저걸 봤더니 저렇게 11,900원에 화장지 6개네요. 그렇죠? 6개에 11,900원에 팔고 있더라. 뭐가 7만 원이냐? 이제 황교익을 비롯해서 그쪽 사람들은 하나에 7만 원이니 저게 무슨 재벌이 쓰는 휴지지, 저게 무슨 서민이 쓰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6개에 12,000원이라고 치면은 하나에 2,000원 꼴이 되는 거네요. 그죠? 물론 2,000원이니까 우리가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저런 두루마리 화장지보다는 비싼 거죠. 아마 한 1,000원 정도 하나요? 두루마리 그 화장지가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겠죠. 예, 뭐 아주 대형 마트에서는 더 쌀 테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런 휴지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걸로 돼 있는데 바로 이 NP 김건희 쪽은 무려 7개나 비싼 휴지를 사용하고 있다. 저게 무슨 서민이냐? 이 준 재벌이지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하는데요. 글쎄요. 참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저 아주 일거수일투족이 이제는 이제 김건희 씨가 뭐를 했던 간에 옷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슬리퍼도 그렇고 이제 참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대상으로 지금 삼는 건 좋은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이제 뭐 찍을래야 찍히는 게 아니고 저 건희사랑이란 팬클럽에서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을 텐데 글쎄요. 굳이 뭐 노랑 그 휴지를 쓸 일이 있다면은 뭐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쓸 일이 있다면은 써도 좋지만은 글쎄요. 노랑 휴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만약에 저 휴지만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제 말씀의 요지는 꼬투리를 잡힐 그런 언행 그리고 사진 이런 거는 꼬투리를 잡힐 일은 아예 근처에 두지 않는 게 좋다. 예, 무슨 뭐 노랑 하나 2,000원짜리 그 노랑 휴지를 쓰는 게 뭐가 크게 그렇게 그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그렇게 이른바 야당의 그런 꼬투리를 잡힐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교익이겠죠. 예, 황교익. 당신이 사준 것도 아닌데 휴지 하나 사주고 그런 말을 해라. 네, 김정혜님 또 민족중호님, 애나님, 김재선님, 김연사가 쓰는 화장지는 재활용이죠. 저 노랑 그 휴지가 재활용인가요? 예, 저는 글쎄요. 저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꼬투리 잡으려면 무엇을 해도 잡힙니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삐딱하게 보면은 뭐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네. 송영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송영길이 지금 이제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선거운동 중에서 강북이 제일 못 살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선거 유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민주당에서 또 갈라치기를 하느냐. 강북과 강남을 또 갈라치기를 해서 또 이 강북에서 몰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강북이 제일 못 살아? 예. 글쎄요. 저 얘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강북이 많이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 시장들이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강북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저 얘기를 한 걸 텐데 글쎄요. 저렇게 국민들의 갈라치기는 뭐 민주당에서 참 아주 잘하는 것이죠. 갈라치기를 딱 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최대 실정은 저는 국민들의 갈라치기라고 봅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적으로 몰아가서 그들은 적이고 우리 진영에 유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챙기는 그런 게 저는 문재인 정권 5년의 가장 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제 이번에도 송영길이 또 문재인 때 그거를 또 이 학습을 뱉는지 강북이 제일 못 살아. 당신들은 지금 강남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유세를 했다가 지금 허되게 또 그 야단을 맞고 있는데요. 그렇게 강북, 강남 그리고 네 편 이런 식으로 또 갈라치기를 또 하느냐. 당신 이 당선보다도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이 지적 이런 것들이 지금 송영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저렇게 유세 과정에서 아마 많은 얘기가 터져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예, 또 감시 감독 저게 이제 웬만하면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저렇게 국민들을 표를 위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행태는 정말 그 따가운 그런 지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후에 중요한 그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에 대한 인준 표결이 되는데요. 예, 바로 총리. 이 상황에서 지금 예고는 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를 부결을 시키겠다. 예, 민주당에서 부결을 시키면은 저는 뭐 도리가 없는 것이죠. 국회 절대 의석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167석, 민주당만 지금 167석이고, 그 다음에 범민주, 계열에서는 합하면 180석이 되니까, 예, 정의당 포함해서요. 예, 바로,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덕수 인준을 해달라. 그래야 국정이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사퇴를 먼저 해라. 정호영이 사퇴를 해야 총리 인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팽팽한 그 긴장관계가 지금 아직까지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 바로 윤석열이 한덕수와 정호영 주고받기에는 반대를 한다. 예, 한덕수를 살리려고 정호영을 사퇴를 하는 거, 그거는 나는 그 양심상 못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권의 일부에서는 안 된다.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퇴로를 열어야 되고 정호영은 중간에 낙마를 시켜야 한덕수 그 인준이 물꼬를 트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여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이 여론이 갈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시 전까지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당이 어떻게 해야 이 아주 얼어붙은 전국을 녹일 수 있는지 의원총회에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얘기가 오갈 텐데요. 예, 오늘 만약 예정대로 지금 4시에 본회의가 열리면은 예, 저희 아시아투데이도 또 현장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예, 못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어차피 본회의에서 또 부결 처리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처음부터 윤석열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6월 1일 날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질질 끌다가 6월 1일 선거 끝난 다음에 이 총리 인준 표결을 하자. 그러니까 6월 1일 전에 이 낙마를 시키면은 그 후유증이 그대로 지방선거 표로다가 이게 심판받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총리 인준을 6월 1일 뒤로 미루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또 점점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대로 열릴지 안 열릴지 그거는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만약에 본회의가 강행이 되면은 저희들이 아시아 투데이 아투 현장이라는 문패로 저희 현장의 생생한 그런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돈이님, 민족중흥님, 신상현님, 김대선님, 예,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가결의 한 표 왕돈이님, 예, 황교익이 요리나 해서 먹어라. 네가 왜 감나라 별나라 라고 되어 있구나. 그렇군요.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님 건승을 빕니다. 곧 점심을 드시고 공항으로 나갑니다. 월요일 날 11시에 아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을 드시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그 자카르타 공항 이름이 제가 생각이 확 안 나는데요. 자카르타 공항도 국제공항이죠. 굉장히 큽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가서 인도네시아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는군요. 예, 아무튼 돌아오실 때까지 예, 몸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예, 정말 그 정성과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정말 생중계 생방송을 이렇게 시간 맞춰서 본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예, 여러분들 좋아요, 예, 또 구독 아직 깜빡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게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지금 저 김동원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또 아시아투데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씀 끝나기가 무섭게 아직 못 누르신 분들은 살짝 눌러봐 주시면은 또 우리 방송이 더욱더 예,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왕돈이님, 혜가님, 애나님, 장정수님, 민족중호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모두 만나게 점심 드시고 건강을 잘 챙기실 바랍니다. 저 대신에 우리 혜가님이 깔끔하게 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시아투데이 99만 갑시다. 예, 이제 10만 돌파한 지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마치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꾸준히 올라가듯이 10만 돌파로 이어서 저희들이 또 이제 재정비를 하고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또 PD가 충원이 됩니다. 예, 새로운 월요일부터 새로운 PD가 또 충원이 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심기일전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미리스님, 또 애나님, 홍리치빌님, 아주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요. 오후 3시에는 또 방송이 있습니다. 예,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곳에서 보시겠지만 젊은 정치평론가 장예찬 씨라고 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와 3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다시 또 생중계를 할 겁니다. 장예찬 씨는 윤석열 캠프에서 청년 목소리를 낸 그 청년 팀장을 아마 맡고 있었죠. 윤석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던 또 청년 평론가인데요. 예, 평론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지요. 예, 또 이 각종 각종 그 TV 채널에서 여러 가지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봤을 텐데요. 예, 오늘 오후 3시에 장혜찬 평론가와 함께 다시 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네, 토미리스님과 슈퍼맨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3시라 그래야 2시간 반 뒤니까 바로 또 여러분들 3시에 장혜찬 평론가와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이 시간 되시는 분들, 여건 되시는 분들은 3시에도 또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해 주시면은 더욱더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